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기자실 탐방기, 정탐기. 윤석열은 틀렸어. 한동훈으로 가자. 빨라진 차기 플랜.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자,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기자실, 용산 대통령실 기자실을 통해서 제가 전달받은 얘기를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홍보하고 대통령실 안에 있는 이제 공보 담당관들은 국정 홍보 수석 이런 사람들, 홍보 수석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의 보좌 기구잖아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란 말이에요. 대통령을 보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통령을 홍보하고 대통령을 띄우는 일을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 대통령 띄우기는 조금 뒤로 제껴두고 한동훈 띄우기에 엄청 매진을 하고 있어요. 어제 법무부에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죠. 그 업무보고 직후에 한동훈이 대통령실 기자실에 내려왔어요. 대통령 기자실에 내려왔어. 내려와가 용산 기자실에 막 이유로 그냥 용산 기자실이라 할게 용산 기자실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기자들하고 간담회 하고 막 그랬어. 이게 뭐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스타 장관들을 키우겠다 뭐 이러면서 이게 스타 장관이 앞에 나서라 이 말을 했었잖아요. 윤석열이. 이게 뭐냐? 그 스타 장관들이 앞장서서 나가라. 그 사람들이 좀 언론에 자주 노출을 해라. 이 얘기가 나온 직후에 거의 가장 먼저 기자들하고 대면한 사람이 누구다? 한동훈이다. 근데 이 한동훈이 이렇게 기자들 앞에 나서기 전에 대통령실이 홍보 수석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띄우기를 미리 한 번 했어. 한 번 하고 그 얼마 뒤에 그 며칠 뒤에 한동훈이 더 나타난 거야. 이 뭐다? 한동훈 띄우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둔 거지 오히려. 그래 놓고서 오히려 그 여가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 업무 보고는 뒤로 밀어버려 그냥 갑자기. 이게 뭐야? 이쪽 장관들은 뜨지 말고 한동훈만 뜨라 이거지. 자, 분위기 감지되셨습니까? 윤석열은 뒤로 물러나는 분위기가 자꾸 안 뜨는 분위기고 한동훈은 자꾸 띄우는 분위기로 가는 거 맞죠? 여러분 그 느낌 오십니까? 예. 자, 파평경시 호접파에서는 용화대에서 자체 지지율이 20% 나와서 준비하고 있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자, 그 얘기 좀 하나하나 차분히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셨나요? 오늘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사진에서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자, 여러분 이 사진 누가 대통령 같아요? 이 사진에서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에서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누가 대통령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이 사진을 보면은 대통령은 김건희예요. 그렇죠? 자, 김건희 씨가 대통령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안 보여. 예? 예. 윤석열은 안 보이고 지금 윤석열은 아니 보이고 김건희만 엄청 부각이 돼 있죠. 김건희가 잔뜩 부각된 이 사진. 자, 여러분 이 사진에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뒤로 2선으로 후퇴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1선에는 누가 간다? 한동훈과 김건희가 가려나?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경호원들의 지금 자세를 보세요. 누구를 경호하는 모습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를 경호하는 모습이죠. 어떻게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될 수가 있죠? 저는 이 대통령 차량의 이 주차된 위치도 좀 사실 애매해요. 보통 동선을 이렇게 안 잡습니다. 바로 뒤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지
대통령이 그 차 뒤쪽을 이렇게 걸어 나오도록 이렇게 차를 안 대거든요. 대통령이 가장 행사장에 가기 좋은 곳에 차를 댑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예. 김건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차를 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 이 상황 보더라도 윤석열은 좀 뒷전에 밀리고 이선으로 좀 후퇴하고 김건희가 앞으로 전면에 나서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읽힙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나요? 자, 하지만 이 사진만 보면은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 지울 수가 없는 게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냐고. 여러분, 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게 누가 대통령 이렇게. 자, 그런데 요즘 대통령실 그러니까 용화대 발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그닥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라고 볼 만한 정황들이 제법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뭐냐? 요즘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기사, 대통령실 발 기사들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나옵니까?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내부 총질 얘기예요. 내부 총질하는 문자 메시지. 예, 내부 총질 관련 문자 메시지 여러분 아시죠?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가 사라지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윤석열. 자, 그 기사로 좀 한번 발칵 한번 뒤집어지고 있죠. 자, 발칵은 뒤집어지고 있는데 그 기사 이후에는 보도량이 크게 줄었어요. 아니, 그 외에는 그 지금 문자 메시지 얘기 말고는 보도가 거의 되는 게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거 빼고 나면은 보도 나오는 게 뭐다? 도어 스태핑 당분간 안 한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업무 보고가 취소됐다. 이런 정도의 기사밖에 안 나요. 도어 스태핑을 안 한다 같으면 왜 안 하는지 좀 심층적으로 좀 취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 결정에서 변화가 생긴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 취재가 안 돼. 안 되니까 그냥 불러준 대로 당분간 안 한다. 이거 그대로 써버리는 거야. 그리고 교육부 업무보고 취소. 왜 취소가 됐는지 좀 내밀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용화대 관계자들 만나서. 근데 그렇게 하라고 사실 용화대에 그 기자들을 보내놓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기자실을 따로 두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다? 그건 보도가 전혀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어떤 일거수일투 중에 별로 관심이 다들 없는 거야. 기자들마저도. 자, 실제로 대신에 그럼 어떤 기사들이 나오느냐? 요즘 나오는 기사, 이런 기사가 나와요. 윤석열 여름휴가 언제 간다? 윤석열이 다른 직원들한테 휴가 가라고 막 이렇게 독려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가 기후가 간단다. 대통령이 휴가 계획. 자, 이까지만 해도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더 웃기는 기사가 뭐다? 예. 대통령실 구내 식당에 삼계탕이 메뉴로 나온다. 이거 대통령이 주락했다. 이런 게 지금 기사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기사입니까? 삼계탕 구내 식당 메뉴가 삼계탕인 게 기사예요? 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께서는? 가치가 있나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실제로 삼계탕 메뉴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대통령실 삼계탕 메뉴, 점심 식사 메뉴가 삼계탕이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김대기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이 꼭 삼계탕 드리라고 했다. 복날에 맞춰가지고. 그러면서 가족까지 생각해 주세요. 아니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고 삼계탕 줄 수 있죠. 삼계탕 같이 오늘 드시죠. 사실 대검찰청 대검 식당도요. 복날이 되면 삼계탕이 식사 메뉴로 나오곤 했어요. 근데 여러분 대검찰청 구내식당 메뉴가 삼계탕이더라. 검찰총장이 삼계탕 주라 했단다. 그런 얘기를 기사에 씁니까? 그런 거 기사에 쓰나요?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삼계탕, 구내식당 메뉴가 삼계탕이라는 게 기사거리가 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예, 기자들이 쓸 게 없는 거야. 이보다 중요한 게 있으면 왜 쓰겠어? 근데 쓸 게 없는 거야.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라면 나름 회사에서는 에이스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애들인데 이 며칠씩 놀고 먹을래니 좀이 쑤시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뭐라고 쓴다? 이런 기사를 쓰는 거예요. 삼계탕 어쩌고 하는 기사를. 자, 이만큼 현재 용화대, 윤석열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을 주제로 한, 윤석열의 발언을 주제로 시작으로 해서 나오는 기사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윤석열이 좋아하는 없애라고 해도 못 없애던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까 뭐 이런 기사 났다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좋아하던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대. 이게 뭐야? 언론에 웬만하면 노출 안 하겠다는 얘기지. 안 나서겠다는 얘기예요. 본인 스스로가 좋아하던 도어 스태핑은 안 한대. 뭐냐면은 내가 전면에 나서면 안 되겠어. 내가 전면에 나서면 욕먹 먹고 영 아닌 것 같아. 다른 애가 좀 나서라야. 라고 하지 않고서는 이걸 중단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몇 차례 도어 스태핑 중단하려고 몇 번을 했다가 결국 중단 안 했잖아. 그 정도로 도어 스태핑을 좋아해,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도어 스태핑을 한동안 안 한대. 한동안이 아니라 쭉 안 할 것 같아. 왜? 해봤자 욕밖에 못 듣거든. 도움이 안 되거든. 그래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아니 그럼 대통령이 언론에 매스에 안 났으면 그럼 누가 어떻게 하려고? 정권 홍보는 누가 해? 정권 홍보의 대부분은 대통령의 행동과 말을 가지고 정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뭘 좋은 이벤트 만들고 좋은 뭐 보도자료 뿌리고 소용없어요. 대통령이야. 최고야 그냥. 근데 안 해. 그럼 난 뒤로 물러선다?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김건희는 띄우네? 한동훈도 띄우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지? 윤석열은 뒤로 빠지고 김건희, 한동훈이 앞으로 나간다? 이건가? 자, 당연히 그런 의심이 들죠. 당연합니다. 이게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런 분위기를 서서히 감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정도 가지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라고 하지만 가능성이 없다. 그 가능성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 라고 얘기는 또 못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거든. 특히 이번에 지금 강기훈 비서관인가 하는 사람 있죠. 왜 권성동구 문자에 보면 강기훈과 함께 들어가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보도 사진 보셨죠? 잠깐만요. 잠깐 보여드릴게. 이 사진에서 보면은 강기훈과 함께라고 지금 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강기훈과 함께. 자, 이 강기훈이 누구냐를 두고 지금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기훈과 관련된 보도가 지금 어디서 나왔다? 이 사람이 강기훈이죠. 이 강기훈 채용과 관련된 논란이 지금 연이어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보도는 어디서 나왔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정치부에서 출발한 기사예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기사가 아니라 여의도에서 나온 기사야.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쪽에서는 기사가 거의 안 나온다고 보는 거지. 이렇게 중요한 기사가 대통령실에서는 안 나와. 그럼 어디서 나와?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와. 이건 뭐죠? 자, 대통령실이 지금 언론의 관심 또는 뉴스 메이커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도어 스태핑도 안 한대. 그리고 지금 기사라고 피고 나오는 게 삼계탕이야. 그리고 어딜 갔는데 대통령은 뒷전이고 경호원들이 전부 다 김건희를 둘러싸고 경호하는 그런 분위기야. 뭡니까? 윤석열은 뒷방에 김건희와 한동훈은 앞자리에. 이렇게밖에 볼 해석이 안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 이 강기훈이라는 사람.
자, 이 강기훈이라는 사람 지금 뭐 극우, 예, 자유의 새벽당 뭐 여기 당 대표했던 사람이래지. 그리고 이 사람이 권성동 뭐 정무 담당인가 뭐 그런 걸 했던 사람이고, 그러고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친 트럼프 극우, 아주 극렬한 우익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이 기사, 이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행동을 해왔으면 어떻게 채용된 것 같다라고 나오는 이런 보도 기사가 어디서 나왔다? 다 정치부 발이에요. 대통령실 발 기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대통령실은 뒷전으로 지금 물러나는 분위기인데 누가 앞서고 나가고 있다? 예, 한동훈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부각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놓고 한동훈 띄우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실 그 홍보수석실 관계자가, 홍보 담당자가 최근에 기자들을 만나서 기자실 한쪽 구석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차를 한잔 하면서 대통령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누구 얘기를 했다? 한동훈 얘기를 했다. 인수위 시절에 젊은 직원들이 한동훈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서고 막 몰려다녔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동훈 신드롬이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며칠 뒤에, 예, 한동훈이 대통령실에 떡 나타나가지고 기자들한테 업무 보고한 브리핑을 했어. 그 결과, 그날 그 신문의 메인 기사로 법무부 기사, 법무부 업무 보고 기사가 쫙 막 도배질을 했죠. 특히 저녁 뉴스 때 거의 그냥 한동훈 기사 그냥 판을 찼어. 그냥 판을 다 채웠어. 특히 거기서 뭔 얘기가 나왔다? 법무부 업무 보고라는데 경제 회복, 뭐 경제 살리기 이런 얘기를 했대. 법무부가 그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뭐 상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정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구체적인 정책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해야 정상인데, 밑도 끝도 없이 뭐 법무부도 경제 살리기 뭐 매진하라는 둥 이런 얘기를 했대. 이 얘기가 다 어디서 나온다? 예, 다 한동훈 입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한동훈이 나타나기도 전에 미리 대통령실 홍보 담당자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동훈 신드롬이 있어, 이렇게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서야 한동훈이 진짜 기자실에 나타났어. 이거는 마치 대통령이 내일 모레 기자실 한번 들를 건데 그 전에 미리 기자들한테 예고로 이렇게 하면 촥 한번 미리 탁 뿌리고 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대통령을 대우하듯이 한동훈을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신에 한동훈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동훈이 지금 뭐 경제 살리기 이 얘기도 뭐 지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동훈이 이와 관련해 간 얘기도 막 할 거예요, 아마. 법무부의 일 외에, 법무부 업무 외에 자기가 대통령한테 지시 받았다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뭐 다른 법무부 일 외에 다른 영역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같이 생길 겁니다. 기자 누가 어디 있어? 예,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대통령은 누가? 한동훈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추측이 아닌 것이, 지금까지 윤석열은 언제나 한동훈을 앞세웠었습니다. 항상 한동훈을 앞세웠었어. 대검 중수부 시절에 윤석열은 한동훈은 한동훈은 내 후계자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다녔어요, 실제로. 한동훈은 내 후계자다. 대검 중수부 과장 시절부터 일반 평검사, 거의 뭐 일반 그 대검의 연구원, 대검 연구원인 평검사한테 얘는 내 후계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언제? 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윤석열 중앙지검장보다 한동훈 3차장 검사가 더 부각됐고, 한동훈 3차장 검사가 하는 일이 바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하는 일로 비춰졌습니다. 다들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하는 일은 사실상 윤석열이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윤석열은 중앙지검장으로서 거의 언론에 노출이 안 됐지만 한동훈이 노출이 되면서 사실상 중앙지검의 그 공보라든지 홍보, 뭐 사건에 대한 브리핑 이런 게 다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사실상 한동훈에 의해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그랬어. 검찰총장 시절에도 마찬가지죠. 검찰총장 윤석열보다는 반부패부장 한동훈이 더 많이 부각됐고, 반부패부장 한동훈이 하는 일이 뭐 윤석열이 하는 일이라고 어떻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죠? 즉 윤석열은 항상 한동훈을 앞세웠다. 그리고 한동훈은 사실상 윤석열의 대리인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식되어 왔다. 사실이죠. 한동훈이 하는 일은 윤석열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우리가 두 사람 따로 떼놓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즉 언제나 윤석열은 한동훈을 내세웠다. 그리고 자기는 약간 뒤로 물러나 있었다. 이게 윤석열의 스타일이었어요.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였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법 있나? 그러지 말라는 법 없죠. 항상 한동훈을 앞세우고 자신은 뒷선으로 물러났던 윤석열. 이게 사실 그 박영수 특검 때도 비슷했었어요. 박영수 특검 때도 보면은 윤석열이 직접 언론에 나온 적 없어. 그죠? 이규철 변호사 그분이 앞서거나 아니면 한동훈이 나오거나 그랬었어. 즉 원래 한동훈은 윤석열을 대신해서 사실상 윤석열의 분신으로 활동을 했고, 한동훈은 물론이고 윤석열 역시도 그렇게 일을 해왔어. 당연히 그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 대통령직도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겠다는 거야. 게다가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한동훈이 차기다. 권력을 앞으로 누구한테 넘겨주려고 그런다? 윤석열은 한동훈한테 넘겨주려고 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고 있죠? 즉 이거는 뭐다? 윤석열이 현재 여러 가지로 궁지에 몰리고 일하는 게 잘 안 풀리니까 누구를 내세워서 자신의 후계자인 한동훈을 내세워가지고 이 곤란한 상황을 타개해보겠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왔다. 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건 거죠. 실제로 한동훈은 부산고검에 내려가 있을 때도 그 대검에 있는 손준성 뭐 이런 사람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의논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난번에 드러났잖아요. 예? 고발사주 사건 이런 거 보면은 숱하게 통화를 하잖아. 심지어 한동훈이 누구랑 통화도 한다? 김건희랑도 통화를 하잖아. 결국 뭡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의 대리인이었던 거예요. 윤석열은 약간 뒤에서 약간 좀 띵까띵까 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도 되고 한동훈이 실제로 일을 해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직도 그런 식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한동훈이 뭐다? 차기 대권주자로 지금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이왕 차기인 거 좀 미리 띄우자. 내 후계자를 미리 키우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그게 지금 기자실을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슬슬 감지하기 시작했다. 근데 감지 정도가 아니지.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거의 확실해. 이거는 확실해. 근데 감지라고밖에 지금 말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빨라. 출범한 지 지금 2달 반밖에 안 됐어. 아직 석 달이 안 됐어요. 그런 정권이 벌써 차기를 키운다고? 그런 정권이 대통령 대신에 다른 사람을 앞세운다고? 설마 그게 말이 돼? 상식적으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가만히 있어봐. 이게 완전히 윤석열은 뒤로 빠지고 한동훈 지가 앞에 나서겠다는 건데, 전면에 나서겠다는 건데, 마치 지 3차장일 때 중앙지검장 윤석열은 그냥 가만히 있고 한동훈 지가 나서가지고 막 설치고 했던 거, 그거랑 똑같은데? 설마 또 그러려고? 설마가 사람답게 생겼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너무 빨라. 대신에 상황은 너무 빠른데 충분히 지금 그럴 만한 개연성은 있다. 돌아보면 그래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언론에 이렇게 많이 노출되지 않았어요. 주로 누가 노출됐다? 한동훈이 노출됐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아무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어. 한동훈이 막 뜬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리더십이 문제가 생겼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이 뜬다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뜨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에는 하는 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중앙지검이 아니야. 여기는 지금 현재 중앙지검이 아니고 대검도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현재 뭐 대통령이에요. 국가 권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국가 권력은, 정치 권력은 아들하고도 나누지 않는다.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 것이 권력이에요. 그런데 벌써 출범한 지 두 달 반밖에 안 되는 정부가 권력을 분점을 한다고요? 권력을 2인자를 벌써 키운다고?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조기 레임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농단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아니, 국정농단 맞아요, 이거. 국정농단이에요. 국민이 뽑은 거는 윤석열이지 한동훈이 아니잖아요. 세트로 윤석열을 찍으면 세트로 한동훈이 따라온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당시 한동훈은 그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사실상 그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 공직 후보자와 세트로 출마한 거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공직이 있으면 되나?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국민이 선택한 건 윤석열이었어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을 법무부 장관 지가 임명한 사람한테 위임을 한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국정농단입니다. 탄핵사유예요. 즉 이건 정치 권력입니다. 국가 권력이에요.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직이에요. 검찰총장하고는 달라요. 지가 뒤에 물러서 있고 한동훈 네가 해? 라고 할 수 없어요. 검찰권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든 검사의 권한이든 그 규모, 그 내용의 차이는 없어요. 근데 대통령의 권력과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걸 그냥 넘겨줄 수 있다고?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알파걸님, 지들 생각대로 될까요? 한뚜껑 세력이 없고 정치 기반도 없으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동훈 비번이나 까라 라고 하셨군요. 자, 그렇죠. 누가 대통령을 권한을 줬나? 그렇죠. 권한 줄 수가 없어요. 이건 주면 안 되는, 줄 수가 없어요. 김성수님, 폰도 안 까놓으니 무슨 대통령이야, 이씨. 나무늘보님, 지금은 민주당이다 문제. 차트라, 너 이찍인데 여기 왜 왔니? 이찍들 들어와 있나요? 예. 자, 그래서 이 한동훈을 선택하려는, 그래서 한동훈을 앞세우려는 윤석열의 이런 기도나 의도는 반드시 결말이 좋지 못할 상황이다. 이거 분명히 큰 논란거리로 이어질 겁니다. 진짜 탄핵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탄핵을 하려고 하면은 어디서 해야 된다? 국회 가야 된다. 지금 국회는 누가 다수? 민주당이 다수. 그럼 민주당이 이걸 할까요? 걱정스럽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관 탄핵, 한동훈, 이상민 장관 탄핵. 과연 누가